봅시다. 우리는 품사, 문장 구조, 단어의 짜임과 의미 단계, 어휘와 문법 요소 이거 언제 다 하는 거야? 일 단어는 좀 제일 어려울 거고 이 단어는 발음이라서 아마 1단원 정도가 중간고사 안 들어가겠나? 1, 3 정도?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품사와 문장 구조 뭔 소리고 우리가 소단원 개간 이 단원에서는 얘들아 품사에 따른 개별 품사는 개별이야 개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개별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있나 혹시? 없나? 하나하나란 얘기 돼 하나하나. 우리가 나중에 문장 성분도 할 건데 문장 성분은 개념이고 개념. 품사는 개별이니까 사 개념이야. 그러니까 용경이 자체로서는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게 품사일 거고 용경이가 학교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 만약에 용경이가 반장이다. 그럼 용경이가 학교에서는 무슨 역할이야? 그럼 용경이는 반장이야 하면 이제 역할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개념으로 보면 뭐 주어, 소수로, 목적어 이 개념인 거고 용경이라는 아이는 어떤 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하면 이제 그 개별 하나하나의 단어가 품사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이난 이해했고, 그리고 단어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그리고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뭐 품사도 그렇고 문법은 계속하면 사실 끝이 없거든 얘들아. 뭐 이 수준이라는 게 뭐 극과 극이라서 쉽게 하면 한없이 쉽고 어렵게 하면 사실 또 한없이 어려운 게 문법이라서 나도 지금 문법을 뭐 좀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봐도 모르겠는 문제도 많고 틀리는 문제도 많고 사실은 얘들아. 그래서 문법은 아마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 그 수준에서만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수준을 좀 잘 잡아야 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얘들아 모르겠는 것도 있는데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쌤이 이제 문제들을 쭉쭉 나눠주고 할 건데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할 필요는 없고 그거 틀린다고 쫄지도 말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학교에서 나눠줄 거야 시작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프린트 학습지에 있는 것들만 다 알면 돼. 그 범위를 너무 넓게 해버리면 끝이 없거든. 그렇게는 안 나와 얘들아. 범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똑같지만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익혀 나가는 거야. 단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건데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 이 기준을 우리는 이제 볼 거야.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거야.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해.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준이고 그리고 각각의 기준에 따른 품사들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해 나갈 거야. 뭐 단어의 짜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 말을 형성해 보는데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고 단어와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관계들 이것도 쉬워. 뭐 반대되는 관계냐 유사한 관계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쫄지 마. 어머야. 다음 두 문장에 쓰인 빨리와 빠르게를 표준국어 대사전에 사실 요즘 누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가지고 검색해 보노. 챗 GPT한테 물어봐. 제일 빨라. 사실은 거의 정확하고. 요즘 세대는 좋지. 쌤 때는 이만한 거 사전 들고 다녔다. 들고 다니고 막 찾아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모의고사에도 사전을 찾아서 뭐 하는 방법들, 사전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 얘들아. 요즘에는 요즘 뭐 챗GPT 잘 돼 있는데 뭐. 일단은 보자. 활동 안내
이 활동은 국어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는 활동이다. 동일한 문장 성분이 다양한 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뭔 소리고 어렵다 그지? 일단은 보자. 부사와 부사형이 부사어로 쓰일 때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뭔 소리냐? 부사는 뭐고 부사형은 뭐냐? 일단 뒤에는 할 거고 일단은 뭐 부사라는 게 있고 뭐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튼 부사라는 품사가 있고 이게 중학교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너희가 배웠을 거야 아마 1학년 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그 이후로는 교육과정 자체에 품사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없었어 사실은. 그래서 뭐 그냥 너희가 아름아름으로 그냥 뭐 대충은 그냥 명사 뭐 대명사 뭐 이렇게 배운 건데 정확하게 딱 나온 게 없어서 그냥 이름만 알 거야 대충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 부사가 있고 부사형이라는 항상 형이라는 게 붙는 게 많이 나올 거야 이제는. 그지? 우리가 아마 부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말이야. 부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부사어로 쓰이는데 그러면 부사라는 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게 있고 부사가 아닌데 부사의 형태를 가진 어떤 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말은 뒤에 가서 할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그냥 부사라는 놈이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가 아닌데 부사의 형태를 띠게 해서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자, 빨리는 사전에 표제어는 알아야 돼. 우리가 표제어는 알아야 돼. 표제어는 우리가 사전을 보면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앞에 봐봐. 먹다 이렇게 돼 있을까? 사전에 뭐 이렇게 먹다 해서 뭐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있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날다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애. 인마 있지? 인마가 표제어야. 딱 대표적으로 딱 나와 있는 애들. 표준이 되는 말이라 이 말이거든. 그게 표제어라는 거야. 표제어라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쌤이 봐봐. 쌤이 뒤에 할 건데 봐봐. 내가 먹다를 가지고 내가 먹네, 먹고, 먹어 이런 말들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먹네, 먹고, 먹어라는 애도 이렇게 표제어로 이렇게 딱 나오겠어? 그렇진 않겠지, 그지? 얘들의 가장 대표가 임마니까 얘만 딱 표제어로 나오겠지, 그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표제어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지? 요런 말들의 가장 대표가 되는 요 말만 표제어로 올리겠지.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말. 그게 표제어거든? 근데 빨리라는 놈은 표제어로 있대. 얘가 가장 대표가 되는 애인가 봐. 그러면 빠르게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가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는 아마 어떤 다른 말에서 온 애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먹네가 먹다에서 온 것처럼 먹네가 먹다에서 온 것처럼 빠르게도 어떤 다른 말에서 온 애 같아. 내 말 못 따라온 사람? 다시 해줄게. 따라왔어? 그 다음 빨리는 문장에 쓰일 때 모습이 변한다? 안 변하겠지? 빠르게는 쓰일 때 모습이 변했다. 변했다는 말은 앞에 보면 똑같은 얘기겠지? 봐봐. 표제어가 있는데 다른 걸로 변한 게 임마들이니까 임마들은 표제어로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 원래 임마만 표제어로 올라가잖아. 그러니 얘가 표제어로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건 분명히 임마가 다른 원래 말이 있는데 바뀌어서 얘가 됐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 얘는 모습이 변해서 표제어로 올라가지 않겠지. 요 말을 설명한다면. 됐나? 정리한다면? 그럼 빨리와 빠르게가 꾸며주는 말은 같지. 왜냐하면 둘 다 일단 부사어로 쓰였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야. 일단 밑에 정리를 해주면
빨리는 하나의 단어야. 개별 하나의 단어니까 표제어로 쓰일 거고, 빠르게라는 건 형용사 빠르다라는 놈이 표제어거든. 빠르다를 활용을 한 말이야. 활용형도 배울 거야 이따가. 아무튼 활용형이란 말은 모습을 바꿨다 이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 다 적어야 돼 상민아. 가만히 있지 말고 뒤에 할 거지만 모습을 바꿨다는 말이고, 표제어가 아니고, 빨리는 부사하고 불변은 안 변한다는 얘기야. 불변은 문장에 쓰일 때 모습이 변하지 않고, 빠르게는 형용사 빠르다가 활용된 거야. 활용됐으니까 바뀌었다는 얘기겠지. 빨리와 빠르게는 모두 부사어야. 부사어는 보통 서술어를 꾸며, 뒤에서 배우겠지만 보통 이제 뭐 동사, 형용사를 꾸미는데 여기서는 동사, 달리다를 꾸미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하나씩 다 배운다는 거야. 지금은 몰라도 돼. 그냥 그렇구나.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배우는구나. 정도만 해주면 돼. 자, 11페이지. 품사의 정의를 적으라는 거는 뭐 고등학생이니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품사라는 놈은 단어를 읽어보자, 나연아. 자,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분류를 한 겁니다.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단어를. 단어가 뭐고 나연아? 고민이다 그자. 단어가 뭐고 영경아? 보자 일단은. 일단은 보자. 아무튼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분류를 한 게 품사인데, 그러면 품사로 나눈 모든 애들은 뭐란 얘기고? 일단은 용경아 단어란 얘기지. 일단은 그지. 우리가 품사를 배울 건데 오늘 품사로 나눈 모든 애들은 단어란 얘기지. 왜냐하면 품사는 단어를 분류한 거니까. 단어들을 분류한 거니까. 예를 들면 배우겠지만 품사에는 종류가 어미가 없단 말이야. 품사에 우리가 배울 때 어미는 없어. 그럼 어미는 단어가 용경아? 아니라는 거지. 그지? 어간 우리 안 배울 거거든? 어간도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 조사 배울 거거든? 그러면 조사는 단어가 맞다는 얘기겠지. 그지? 단어가 지금 뭔지는 우리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배울 건데 여러 가지 품사를 배울 건데 아무튼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엄마야. 제일 겁나 중요해. 우와, 이거는 진짜, 이거, 씨발, 이거는 모르면 진짜 다 죽는다, 오늘. 겁나. 내가 겁나 중요하다 해도 있잖아. 문제 풀다가 다음 주에 물으면 또 헷갈린다. 무조건 형태야. 형태가 제일 첫 번째야. 형태가 제일 먼저고, 형태가 제일 기준이고, 형태가 제일 중요해. 딴 거 필요 없어, 일단. 형태가 제일 중요해. 자, 1번, 용경아. 형태에 따른 품사의 분류. 형태는 단어가 때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를 붙일 수 있으면 돼. 끝에다가 뭐뭐 다를 붙일 수 있으면 돼. 뭐뭐 다. 예를 들어 꽃이 작다 해서 꽃다 돼, 안 돼? 꽃다? 안 되지. 꽃은 언제나 그 모습을 유지하지만 작다는 다가 붙었지. 다가 붙었다는 말은 다가 아닌 고가 올 수도 있고
아서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지? 즉 단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때 모습이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 모습이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 그러면 누군가가 야, 이 단어의 품사는 뭐야? 라고 물었어, 용경아. 그럼 맨 처음 용경이는 뭐 할래? 다가오는지 다가오는지부터 보면 되지, 그지, 얘들아? 제일 기준이지, 그지? 다가오면, 가변어가 아이씨, 다가오면 불변어, 아니, 가변어. 안 오면 가변어 하면 되겠지, 그지? 쉽지? 맨 처음 봐야 돼. 얘야, 이 품사 뭐야? 그랬을 때, 잠깐만요. 얘는 다를 붙일 수 있나? 없나? 즉, 형태가 변하나? 안 변하나? 부터 볼 거야, 이제. 그래 놓고, 임마는 불변어냐? 임마는 가변어냐? 이렇게 볼 거야.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이제, 2번, 예나야. 자, 이제 우리는 불변어랑 가변어를 바꿔놨어. 분류해놨어. 그래 놓고, 문장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해? 할 때, 무엇, 혹은 어떤, 혹은 어떻게, 혹은 어찌한다, 혹은 어떠하다. 잘 기억해놔.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어찌한다. 어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에 어떤에 어떻게 어찌한다에 어떠하다에 올 수 있는 기능이 있냐 없냐로 볼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간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볼 건데 기억하기에는 봐봐 얘들아. 기억하기에는 체언 봐봐. 기억하기에는 체언, 간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이 좀 쉬워.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체언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체언, 간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 이게 쉬워. 왜냐하면 용언만 가변어거든. 이 용자가 활용된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지만 뒤에 한다. 용자가 활용된다 이 말이거든. 활용이 모습을 바꾼다 이 말이야. 그럼 용언이란 말 자체가 저거 활용되는 말이다 이거거든. 그럼 활용이라는 말은 모습을 바꾼다라는 말이니까 용언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무슨 말이에요? 라고 알려주지. 얘나야. 그치? 저는 무슨 말이에요? 용언은 자기가 무슨 말이라고 알려줘 우리한테? 자신있게. 가변어라는 거 알려주잖아. 그치? 용언만 가변어거든 지금. 그러니까 외울 때 체언, 간계언, 수식언, 독립언은 불변어네. 용언만 가변어로 외우기가 좀 편해. 차라리 외울 때는. 용언의 용이 뭐라고 얘나야? 용언의 용이 뭐라고? 활용된다 할 때 용. 활용이 뭐라고? 모습을 바꾼다. 활용이 뭐라고? 모습을 바꾼다. 그러니 용어는 뭐라고? 무슨 가변어. 그렇지. 다 적었지 니는. 니 나와야 된다. 너무 진짜 못 가다 대학교. 자, 의미 토토토토. 의미에 따른 품사들이 의미는 개별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같은 품사를 구성하는 부류 전체의 추상적인 의미를 따지는 것. 자, 개별 단어의 구체적 의미가 아니라 그 품사를 구성하는 부류 전체의 추상적 의미야. 무슨 얘기냐면 읽어봐. 춤과 추다는 구체적인 의미의 공통성이 있지만 춤이나 추다나 뭐 아무튼 비슷하잖아.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추상적인 의미는 각각 이름과 동작으로 구분합니다. 춤이라는 건 어떤 거의 이름, 어떤 동작의 이름, 추다라는 건 어떤 거의 동작으로 구분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조사, 가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할 거야. 앞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고 요 밑에 있지? 표를 보면 돼. 이 표가 제일 기본이야. 이 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외워야 돼. 그냥 외워져. 근데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외워져. 자, 품사를 분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상민아? 형태야. 무조건 임마야. 임마가 기준이야. 형태로 해서 불변어, 가변어. 기능으로 하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간계언, 용언. 의미로 하면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안에 간형사, 부사, 독립언 안에 감탄사, 간계언 안에 조사, 그리고 용언 안에 동사, 형용사.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된다. 궁금하다. 나인이 없고, 형민이 없고, 얘는 없고, 옥토, 용경이 2단 할 거다. 자, 나는 격조사 안 된다. 까먹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사할 때 할 건 미리 할까? 미리 하자. 조사할 때 할 건데. 자, 어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때는 흰색이 나오고 어떨 때는 빨간색이 나오고. 어떻게 했지 내가? 신기하네. 어떻게 했지 옥타야? 활용 못하는 건데. 자, 예나야 조사 불러봐. 을. 또 가라고. 가자 집에. 가. 왜? 가하고 을은 왜 조사? 찾을 수는 있어. 애들이 하면 찾을 수는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 조사, 그지? 얘네 조사 맞아. 뭐 의심하지 마. 조사 맞지? 그럼 야도 는 조사. 얘는 는이고 조사는 얘는 는인데 왜 조사 아닌데?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야. 근데 옥토야 얘는 왜 조사? 얘는 왜 조사가 아니야? 했었어 우리. 이거 안 나나? 그럼 생각해보자. 그렇지. 어미야 어미.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봐봐. 아까 우리 단어를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게.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 단어가 뭐냐 이거잖아 우리가. 그지?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이 단어거든. 일단 혼자 쓸 수 있는 말. 혼자 쓸 수 있는 말. 혼자 쓸 수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혼자 쓰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 없어? 없지? 됐지? 자, 조사는 혼자 써? 못 써? 못 쓰지? 못 쓰지. 내가 조사를 쓸 때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조사는 혼자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야도 혼자 못 써? 야도 혼자 못 써? 지금 됐지? 근데 조사는 단어다 아니다? 단어잖아. 아까 했잖아 우리가. 품사에 들어가는 놈 다 단어라 했잖아 우리가. 단어는 혼자 쓰이는 말이라며. 근데 조사는 혼자 못 쓰이는 말이라며. 안 맞잖아. 그럼 뭐가 있겠지 또.
전제가. 됐지? 자, 됐지? 자. 조사는 혼자 못 쓰는데, 아까 전에 그 예다말이 한 60%를 맞아. 자, 혼자 못 쓰는데, 항상 혼자 쓰이는 말이랑 붙었어요. 항상. 조사는 혼자 못 써. 근데 항상 혼자 쓰이는 말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니도 단어라 해 라고 해서 품사에 넣어주는 거야. 학자들이. 그럼 모든 단어는 혼자 쓴다 하면 틀려. 조사는 단어가 아니다 하면 틀려. 단어는 혼자 쓰는 말이다. 단 조사는 혼자 못 쓰지만 단어로 취급을 해준다. 그럼 모든 단어는 혼자 쓰이는 말이다 하면 틀려. 조사는 단어지만 혼자 안 쓰인다. 됐지? 그럼 왜 조사는 단어로 취급을 해주냐? 항상 혼자 쓰이는 말하고 붙어 쓰이니까. 그럼 이 말은 왜 조사가 아니냐? 야, 혼자 못 쓰니까요. 됐지? 그러면 왜 조사는 항상 혼자 쓰이는 말하고 붙어 쓰이냐 하면 똑같아. 쓰인 말들이 똑같아. 뭐 가하고 이는 뭐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니까 아무튼 똑같이 썼단 말이야.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 왜? 임마가 임마한테 이 행동을 했고 임마가 임마한테 이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완전 달라져 버려, 의미가. 그럼 그걸 누가 정해, 이건가? 그걸 누가 정해? 누가 정하는 거야? 조사가 정하는 거지. 조사가. 즉, 앞에 봐. 즉, 임마하고 임마의 관계. 임마하고 임마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놈이 조사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조사가 아까 관계였는가? 관계를 드러내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 아까 우리가 표에서 아까 책에 있는 지금 표에서 보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고 기능이 관계를 드러내는 애가 조사인 거야, 결국엔. 됐나,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관계를 나눠줘 했을 때, 자, 다시 봐. 자, 가라는 조사는, 나연아, 얘를 뭐로 만들어주지? 문장 성분을 주어로 만들어주지. 을이라는 조사는 얘를 목적으로 만들어주지. 즉, 가라는 놈은 가가 붙어 있는 말은 어떤 주체야, 행동을 하는 애야. 을이 붙어 있는 말은 어떤 소수로의 대상이 되는 말이야 라고 관계를 정해주면서 자격을 주는 거야. 관계를 정해준다는 건 그 각각의 자격을 준다는 거잖아. 그치? 너는 엄마 자격해? 너는 아들 자격해? 그럼 너는 이제 부자 관계야? 모자 관계야? 이렇게 관계를 정해준다는 건 각각의 자격을 정해준다는 거잖아. 다른 말로 하면. 따라왔어? 그래서 우리는 가는 주어로 만들어주니까, 잘 들어야 돼. 만들어주니까 어떤 자격을 주는 조사를 격조사라 한단 말이야. 자격을 주는 거야. 그럼 상민아, 가는 우리가 무슨 조사라 해? 그래서 주격조사. 을은 목적격 조사. 그럼 용경아, 용경이는
고등학생이다 할 때 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돼? 주어고 소수로가 되지. 문장 성분 되게 할 건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근데 주어고 소수로가 되지. 야 혼자 써 못 써 영경아? 그럼 야가 뭐가 되지? 그럼 야는 무슨 조사? 소술격 조사. 그러니 야가 소술격 조사. 다 붙어 안 붙어? 그러면 불변을 해서 가변을 했어. 그러면 조사는 원래는 불변인데 조사 중에서 소술격 조사만 뭐가 되는 거야? 가변인 거지. 그래서 됐지? 그럼 우리가 소득격 조사 설명하면서 조사가 관계언이라는 거 그리고 격조사가 뭔지 했어. 보통 보면 얘들아 봐봐 앞에 이제 주격조사를 애들이 보통 보면 이제 은는이가요. 신경 쓰고 쓰면 된대. 신기하다 이거. 와 대충 쓰면 와 웃긴 시기네. 대충 쓰면 빨간 펜으로 나오고 신경 쓰고 쓰면 와 어떻게 했지? 답답해. 미치겠네. 우리가 보면 애들이 이제 이거를 주격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얘만 주격조사야. 예를 들면 내가 밥 먹어 하는 거랑 나는 밥 먹어랑 다르지? 의미가. 내가 밥 먹어. 나는 밥 먹어. 나는 밥 먹어. 다른 애들 안 먹는데 나는 밥 먹는다. 나만 밥 먹어. 나만 밥 먹어. 나도 밥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은는 도만. 보통 이제 아까 했던 게 우리 격조사. 조사 다시 할 거야. 뒤에 지금 소득격 조사 때문에 했는 건데. 그 다음에 은는 도만 같처럼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거.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라는 게 또 있어. 그거 나중에 할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소득격 조사까지 했어. 그러면 됐지. 용경 일요일날 교회 가나? 아직도 11시 반에 올 수 있는 날 없나? 11시 반이요? 일요일은 어? 일요일은 안 돼요. 올 수 있는 날 없냐고. 한 번이라도. 뭐 학교 빼고 오면 되는데. 학교를 안 가잖아. 그럼 일요일에도. 일요일에요? 그래 일요일 11시 반. 일요일에 계속 안 되고. 일요일 11시 반 무조건 안 돼? 진도를 좀 나오려고 하는데. 아예 안 돼?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하루 정도 뺄 수 있는 날 없냐고. 한번 짜봐라 한번. 근데 수업이요. 응? 보강 때문에. 진짜 진도 좀 나가게 다 같이. 자 봅시다. 체어는 12페이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호 등으로 쓰이는 겁니다. 뭐 주어는 다 알 거고요. 목적어는 을러를 붙이면 목적어지. 우리가 문장 성분은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어서. 보호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게 보호지.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내가 대학생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게 보호인데 보통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예나야. 채연은 그럼 뭐란 얘기지? 불변이란 얘기지. 계속 간영어에 간영어 부사어 간영사랑 부사랑 비슷한데 간영어는 일단은 어떤으로 꾸밀 수 있는 게 간영어다. 어떤으로 꾸밀 수 있는 거. 일단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게 문장성문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문장성문 모르는 애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으로 꾸밀 수 있는 거 어떤 뭐 나올 거야. 어떤 뭐 계속 잘 기억해 놓자. 명사, 대명사, 수사 있을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계속 가보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사건이나 현상,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명사는 은중근, 후민정음처럼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유일한 대상에만 쓰이는 고유명사와 사람, 책처럼 어떤 특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보통명사로 나뉜다. 또한 명사는 꽃, 하늘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와 반드시 앞에 수식하는 말이 와야만 쓰일 수 있는 것, 시구줄과 같은 의존명사로도 나뉜다. 의존명사 중에는 공 한 개, 두 마리의 고양이의 뒤 마리처럼 수령과 함께 쓰일 특정 종류의 명사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존명사를 단서 의존명사라 한다. 의존명사가 좀 어려워 얘들아. 자립명사하고 의존명사를 나중에 좀 구분을 해야 될 건데 일단은 반드시 앞에 수식하는 말이 와야만 쓸 수 있는 게 명사 중에서도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의존 명사라 해. 일단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띄어쓰기 하고 할 때 좀 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못 써.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못 써. 반드시 앞에 수식하는 말이 와야 쓸 수 있는 자신을 꾸며주는 누군가가 와야 쓸 수 있는 어떤 애들을 의존명사라 해. 밑에 보면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모두 쓰이는 어떤 명사들이 있어. 자립명사냐 의존명사냐 이걸 구분해라고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밑에 한번 예를 한번 읽어봐봐. 읽어보자. 계속 읽으면 되나? 얘만 읽으면 다 읽어보자. 자립명사. 지 혼자 쓸 수 있잖아, 그치? 바람이라는 놈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렇게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잠을 자는이라는 이 문장이 와줘야지 이 원인에 해당하는 바람이 쓸 수가 있어. 뭐 이런 게 의존명사 생각하면 돼. 일단은 또 지 혼자 쓰지 마당이라는 말은 떠나는 마당에 떠나는 이라는 애가 와줘야 돼. 자, 대명사 한번 가보자. 독토야.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사건이나 현상, 행위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낸다. 대명사는 나, 우리, 너, 그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인칭은 쉽지, 그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표시하는 지시대명사. 이거 저 뭐 이것도 쉽고. 대명사 중에는 자, 잘 봐봐. 누구, 무엇, 어디, 누구, 무엇, 어디. 이거 단어로 외우면 안 돼, 얘들아.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모르는 거야, 얘들아. 모르는 거.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가 미지칭이야. 미지칭. 그리고 아무, 무엇, 어디처럼 정해지지 않은 거야. 모르는 거하고 정해지지 않은 거하고 좀 달라. 이거 구분 잘 해야 돼. 집에 가서 공부 좀 해갖고 와. 모르는 게 미지칭, 정해지지 않은 게 부정칭이야. 모른다는 얘기야.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 자, 밑에 예를 한번 봐봐. 그 두 번째 줄 거 한번 읽어볼게. 아무도 안 왔나 보네. 그래.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 아무도 안 왔네? 그냥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 아무도 안 왔네? 정해지지 않은, 어떤 누군가가 안 왔을 때 정해지지 않은 거.
자, 저 사람이라고 정해져는 있어. 저 사람이라고 정해져는 있어. 근데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누구지? 이게 미지칭. 이게 헷갈려. 엄청 헷갈려. 나중에 되면. 자, 오른쪽 넘어가서 13페이지. 미지칭과 부정칭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누구 어디처럼 동일한 형태의 대명사가 문장에 따라서 미지칭일 수도 있고 부정칭일 수도 있어. 자,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질문 1 옥토야. 미지칭이야. 미지칭 모른다는 얘기야. 하니까 언니가 왔어라는 대답을 하니까 질문이 미지칭이었어. 못 따라온 사람 있나? 얘기 잘해줘. 그 다음 똑같이 누구 왔어 그랬는데 이게 부정칭이었어. 그러면 아무도 안 온 거야. 밖에 누군가 왔어? 누구 왔어? 그래.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부정칭이야. 밖에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언니 왔어? 미지칭이야. 잘 생각해야 돼. 또 질문 3. 어디가? 그래. 몰라 어딘지를. 학교가 그래. 니 어디 가? 야, 너 그렇게 꾸민 거 보니까 너 어디 가? 이거야. 어디 가? 아무데도 안 가.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할 때 대체로 누구의 누와 어디에 어에 힘을 주고 뭐 이래 하는데 뭐 이건 한번 읽어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야. 다시 와서 대명사 또한 옥토야.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기나 당신이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당신,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적어 내 말. 문장에 사용된 체언을 다시 나타낼 거야. 문장에 사용된 체언을 다시 나타낼 거야. 그걸 제기칭 대명사라 해. 제기칭 대명사. 밑에 세 번째 거 예시 한번 읽어봐. 옥토야. 여기까지.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소신을 지키셨어 했을 때 엄마가 내 말을 듣는 당신의 소신을 지켰다는 게 아니야. 잘 기억해야 돼. 엄마가 언제나 엄마의 이 말이야. 제기칭이기 때문에 엄마의 소신을 지켰다는 말을 당신이라는 제기칭으로 쓰고 있는 거야. 제기칭은 3인칭이야. 3인칭. 엄마를 대신하는 3인칭이야. 적어야 돼. 자, 인칭 대명사랑 제기칭 대명사가 모두 쓰이는 것들이 있어. 자,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 옥토야. 저는 1인칭이야. 여기서는 경상도로 치면 동생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야. 여기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지들끼리잖아. 동생들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야. 경상도 말로 치면.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 헷갈려. 당신, 자기 이런 게 헷갈려. 경상도 애들이.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 당신의 삶을 사랑한 게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삶 자체, 아버지가 아버지 자기의 삶을 사랑했다는 걸 제기칭 3인칭으로 표현한 거야. 집에서 공부해야 돼. 헷갈려. 너희들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래. 이게 어른들만 좀 쓰거든. 이런 말들을. 너희는 잘 안 써서 그래. 자, 잘 따라와야 돼. 대명사,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것도 하나 적어놔봐. 뒤에 이제 우리가 가정사 할 때 할 건데, 그 집은, 그는, 이런 것도 한 개 딱 적어놔. 나중에 할 거야. 요 그랑 요 그가 다르단 말이야. 나중에 한 개 할 거야, 우리가.
밑에 거는 대명사 거고 위에 거는 가정사거든. 나중에 할 거야 우리가. 자 3번 황민아 수사.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하나, 둘, 1, 2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 양수사. 첫째, 둘째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소수사. 소수사. 한편 수사 가운데는 대략의 수를 나타내는 대략의 수를 나타내는 뭐 한둘 정도, 뭐 한두 개,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봐둬야 될 거야. 그럼 밑에 보면 바탕 다지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넘어가서 동사무사를 일단 놔두고 16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언을 좀 했으니까 먼저 가자. 관계언 나연아. 관계어는 문장에 쓰는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다. 오른쪽에 보면 아까 우리가 격조사 했잖아, 그지? 뭐 이가, 깨서, 에서, 주격, 주어를 나타내는 거. 복격,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게 복격이야. 보를 나타낸다 이거야. 복격, 목적격, 간형격, 부사격, 소술격, 혹격은 부르는 거야, 얘들아. 부르는 거. 누구누구야 이런 거. 누구누구야 하는 거. 혹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가보면 보조사 있지. 얻는 도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같은 것도 있고, 이거나 저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있고. 그 다음 읽어보자. 조사는 조사는 앞에 오는 말에 붙여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이다. 문법적 관계라는 게 이제 격조사를 말하는 거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게 이제 보조사를 말하는 거고. 조사는 주로 체험과 결합하여 주로 체언이 아니라 무조건 100% 그렇지는 않고 주로 체언과 결합을 하는데, 그 체험이 문장 안에서 어떤 자격을 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격조사. 단어나 글 같은 자격으로 이어지는 접속. 접속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봐봐 얘들아.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봐봐 얘들아. 문제를 해결하는 주어가 얘잖아. 왜냐하면 얘가 지금 주격조사가 붙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접속조사가 붙어서 이 너하고 이 내가 같은 주어의 자격이 되는 거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는 말은 두 개가 같은 어떤 주어나 뭐 같은 목적어나 뭐 아무튼 이런 같은 자격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너 뒤에는 지금 격조사가 없거든 얘들아. 내 뒤에만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으니까 너하고 내를 같은 주어로 붙여준다 이거야. 접속조사라는 거. 앞에 있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로 정의다. 지호가 집에서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할 때, 자, 주격, 부사격, 간형격, 목적격 안 되는 거 있나 혹시 이 중에서? 부사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일단은. 근데 부사어는 우리가 문장 성분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쉽게 생각하면 봐봐. 동생의가 하는 일이 야를 꾸미잖아, 윤경아. 집에서가 하는 일이 야를 꾸미잖아. 그거는 됐어. 우리가 수식어를 할 건데 똑같아. 수식어하고 꾸밀 수 있는 건 간형어, 부사어밖에 없어. 꾸밀 수 있는 건 간형어, 부사어. 근데 아까 우리가 간형어는 어떤이라 했잖아. 간형어만 어떤이거든. 그럼 봐봐. 어떤 숙제, 동생의 숙제 돼 안 돼? 어떤 숙제, 동생의 숙제. 어떤 숙제, 동생의 숙제 되잖아. 그러면 얘가 간형어란 얘기야. 동생의가. 그러니 간형격 조사. 라고 해봐야 되거든. 집에서. 집에서 도와주었다. 어떤 도와주었다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부사어란 얘기야. 결론적으로
꾸미는 건 두 개밖에 없어. 간영어, 부사어. 근데 어떤이 되면 간영어, 나머지는 다 부사어. 나머지는 다 부사어. 그러면 어떤 숙제, 동생의 숙제. 말 되네? 그럼 얘가 간영어니까 간영격 조사. 집에서 도와주었다. 어떤 도와주었다. 안 되네? 그럼 얘는 부사어니까 부사격 조사. 자꾸 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문장 성문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서 좀 해봐야 돼, 요거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일부 격조사와 주로 결합하는 일전 명사. 요거는 좀 봐봐야 되라.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주로 주격조사와 결합하는 게 있어. 더할 나위가 없다.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리, 나위, 수. 그 다음에 출발한 지가 10분이 다 돼간다. 리, 나위, 수, 지 같은 거.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는 애들 뭐 벽에 기댄 채로 일어난 김에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애들. 나는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공부를 할 뿐이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꾸 해봐야 돼. 해보고 우리가 출판사를 지금 한 개 더 볼 거거든. 뭐 다른 출판사 있는 단어들도 보고 좀 외울 필요도 있고 자꾸 문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리 같은 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는 없다. 그럴 리를 없다. 그럴 리에 없다. 그럴 리의 없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서 이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냐를 스스로가 재해서 좀 익혀봐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사실은 이거는. 자, 밑에 바탕 다지기. 은, 의, 에서, 을, 와, 를 하면 그자 격조사의 간영격이 됐고 에서 부사격, 을을 목적격, 접속조사 되고 보조사 은 이래 되고. 안 되는 거 혹시 이 중에? 왜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안 된다 하는 사람? 없어? 넘어간다. 17페이지. 수식언 방금 잠깐 했지만 수식언 저기 누구? 우리 용경이. 자, 중요한 거야. 수식언만 다른 말을 꾸며줘. 수식언만 다른 말을 꾸며줘. 수식언에는 간형사와 부사가 있어. 그러면 우리 국어에서 품사에서 간형사랑 부사만 수식언이야. 다른 말로 간형사와 부사만 다른 말을 꾸며줘. 그러면 동사랑 형용사는 용경아 꾸며줄 수가 없어. 절대로 없어. 있다 하지마. 쥐부가 다 있다 해 애들이. 형용사는 예나야 꾸며줄 수가 없어. 형용사는 수식언이 아니니까. 동사는 꾸며줄 수가 옥토야 없어. 뭐가 아니니까? 수식언이 아니니까. 수식언만 꾸며줄 거야. 수식언은 뭐 있어 상민아? 간형사랑 부사가 있어. 동사, 형사는 꾸밀 수가 없어. 근데 꾸미는 방법이 있다 했지 아까? 기억나지? 할까? 이따 물어볼 거야. 이거 보자, 용경아. 가정사. 아까 우리가 가정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사도 어떤으로 꾸미거든? 어떤? 근데 이제 어떤이란 말을 집어넣는 이유가 우리가 체어는 어떤 물건 같은 거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그러니까 어떤 명사, 어떤 대명사, 뭐 어떤 수사 보통 이래서 체언 앞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형사든 간형어든 어떤 이렇게 보는 거야 보통 이제 보면. 결합을 안 돼. 결합 안 돼. 형태 안 변해. 형태 변하는 거는 우리 용언밖에 없다 했어 아까. 동사형사. 지시간형사와 성상간형사랑 수간형사가 있어. 근데 이거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잖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잖아.
꽃은 뭐야, 용경아? 명사지. 채연이지. 그럼 예쁜이 지금 꽃을 꾸미지. 그럼 관형사지, 예쁜은. 그러니까 그잖아, 맞지? 맞지, 얘나야? 꽃이 채연이잖아. 채연 앞에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예쁜이 꽃을 꾸미니까 예쁜은 관형사잖아. 얘나야. 맞잖아, 맞지? 대답을 해봐. 자신있게. 틀려도 돼. 뭐 어때, 틀리면. 옥토야, 맞지? 아니지? 왜 아니고? 우리가 맨 처음 아까 했잖아. 품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용경아? 형태야, 형태. 품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용경아? 형태야, 형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능만 본 거잖아, 우리는. 기능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많이 낚여, 애들이. 형태를 먼저 봐야 돼, 형태를. 우리가 동사형사를 안 하고 지금 넘어오긴 했지만, 가정사를 잡으면 안 돼. 우리는 지금 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맨 처음에 우리가 형태를 했다. 그러면 얘는 내가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물을 거야. 얘들아, 얘가 얘를 꾸미잖아. 이렇게 하면 아니요. 꾸미는 건 안 중요해요. 일단은 얘나야, 얘가 어떤지를 봐야 돼, 얘나야. 품사를 물으면 얘가 어떤지를 봐야 돼. 제일 기준이 뭐라 했어? 형태가 변하나 안 변하나 보라 했잖아. 그럼 얘가 얘를 꾸미니까 뭐지라고 말하면 얘는 아니요. 이 품사를 정하려면요. 맨 처음에 얘의 형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뭐라고? 얘의 형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럼 얘는 예쁘다가 된단 말이야. 예쁘다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형태가 변하니까 뭐가 돼? 가변화가 되지. 변하니까 뭐가 된다고? 가변으로 간다고, 가변으로. 가변에는, 손도 잡고 보지 마, 손도 잡고 보지 마, 손도 뻗라고 수업하는 거 아니야. 예쁘다가 되니까, 가변어니까, 가변에는 뭐만 있다 했어, 아까? 활용되는 게 뭐라 했어? 활용되는 게. 그렇지, 그럼 야는 용언에 들어가겠지, 용언에. 그렇게 먼저 간다고, 이렇게. 얘는 품사가 뭐야? 물으면, 잠깐만요. 형태가 변하는지 제가 볼게요. 예쁘다, 되네요. 이래 간다고. 됐어? 그러면 수식어만 발음바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영혼 또 꾸며주는 못 꾸민다니까. 게 아예 못 꾸민다니까. 나중에 할 거라니까, 이건. 못 꾸민다니까. 꾸밀 수가 없다니까. 무조건 2개밖에 안 된다니까. 얘가 꾸민다고 본 건 기능만 본 거라니까. 보면 안 된다니까. 잘 기억해놔. 그래서 읽어보자. 지시활용사는 이런 그런 다른처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성상관용사는 새, 헌, 옛, 은가처럼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잘 봐야 돼. 이 같은 거. 아까 했잖아, 우리가. 그 집은 할 때, 그는 할 때, 이 집은, 이는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럼 얘들은 전부 다 관형사야. 얘는 조사가 붙었잖아. 전부 대명사고.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이 책 나오잖아. 이 책. 두 봐봐, 얘들아. 두 봐봐. 두가 숫자 같잖아. 수사 같단 말이야. 수사를 하면 안 돼. 관형사야. 이게 어려워. 관형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예쁜처럼 저런 형용사를 관형사로 나오는 거 하고 이나 그나 두 같은 이 관형사를 대명사라 하거나 수사라 하거나 이거밖에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적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까먹어. 분명히 까먹어. 그래서 지시 관형사하고 수 관형사가 헷갈려. 대명사하고. 그럼 조사가 있냐 없냐를 잘 보면 돼. 조사가 있냐 없냐. 잘 기억해놔 일단은. 그럼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낚이기도 하고 하면 틀릴 거야. 밑에 읽어봐. 수사와 수관형사. 용경이 계속 읽어봐. 용경. 한 개, 두 자루 할 때 하나하고 두는 관형사야 얘들아. 관형사.
수관형사로서 수사 하나 둘과 구분된다. 밑에 읽어요. 다 읽어야지. 하나에 둘을 더하는 제시다. 자, 하나 뒤에 애가 있다. 둘 뒤에 을이 있다. 셋 뒤에 이다가 있다. 100% 수사야. 100%. 계속. 그러나 다섯, 여섯 등 수사와 수관형사의 모습이 같은 경우가 더 많다. 내가 5가지 셀 동안 다섯 뒤에 까지가 있다. 사과 5개. 다섯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개라는 단위 의존 명사가 있다. 개라는 단위 의존 명사 간형사다. 계속. 학생들 며칠 동안 이 있다. 조사 있다. 수사다. 쉽다. 학생들 몇 명이 함께 자, 몇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는 명이라는 단위 명사 나왔다. 그지? 수사다. 수사. 아니 미안. 수간형사다. 어렵지 않지? 부사. 예나야. 이제 부사는 우리가 원래 이제 간형사는 어떤으로 외웠는데 부사는 왜 뭘로 외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부사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 부사는 이제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막 꾸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언을 꾸민다니까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문장 성문으로는 서술어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때로는 간형사도 꾸미고 있잖아. 다른 부사도 꾸미고 막 드물게는 체언도 막 꾸며.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꾸민다 하면 간형사 아니면 부사고 어떤이면 간형사고 아니면 다 부사야 그냥. 구분할 수가 없어. 부사는 정할 수가 없어. 또한 빨리는 잤어. 엄마 나 그래도 빨리는 잤어요. 결합할 수도 있어. 간형사는 결합 안 돼. 간형사는 결합 안 돼. 부사는 결합할 수도 있어. 범위에 따라. 범위에 따라. 수미가 아주 멀리 떠났다. 멀리가 떠났다를 꾸미죠. 아주는 멀리를 꾸미죠. 그러니 멀리는 떠났다라는 용언을 꾸미고요. 아주는 멀리라는 부사를 꾸미죠. 완전 다르죠. 멀리는 용언을 꾸미는 부사, 아주는 멀리라는 부사를 꾸미는 부사. 계속. 그런데부터 읽어야죠. 그런데 설마 너도 나를 의심하니? 이런 거는 문장 전체를 꾸며. 과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과연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이런 것도 전부 다 문장 전체를 꾸며. 다 적어 용경아. 그리고 접속어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접속어. 그러나 그런데 또한 뭐 하지만 이런 접속어가 다 부사어야 얘들아. 문장 부사라 보면 돼. 접속어들. 저 사람 수박을 3통이나 들고 있네. 엄청 힘든가 봐. 땀으로 새 옷이 다 젖었어. 그런데 혹시 누구를 기다리나 시계를 자꾸 보네. 저 사람 할 때 저, 3통 할 때 새 낚이면 안 되겠죠. 지시, 성상, 수, 성분, 문장 안 되는 거. 선생님 저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됐죠? 집에 가서 공부해보고 또 안 되면 얘기해줘요. 독립은 쉽습니다. 감탄사밖에 없습니다. 감탄사는 앗, 와, 야, 네, 우와! 놀란 느낌, 부름, 대답 밖에는 없어요. 글쎄, 그래? 아니야. 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상황별, 품사의 쓰임 같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립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야 있잖아. 야를 볼 때잖아. 옥토야! 불렀어 쌤이. 아이고. 앗, 와, 야, 네! 했으니까 야! 내가 야! 이래 불렀어. 그럼 감탄사거든. 쌤이 옥토야! 이래 불렀어. 그럼 야 감탄사 아니다. 야는 뭐겠노?
명사랑 혹격 조사다.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나와.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야! 하면 감탄사인데, 옥토야! 나연아, 영경아, 예나야, 상민아, 윤서야! 하면 이름이라는 명사, 우리 아까 부르는 조사가 혹격이라 했잖아. 혹격 조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뭐 상한 걸 품사 보면 되고. 품사의 통령이 좀 어려워, 얘들아. 이걸 한번 봐봐. 나중에 또 할까요, 우리가. 아무튼 품사의 통령에서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모두 뒤에 보면 가가 있어, 얘들아. 니은의 모두에는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힘을 모아 하니까 모두는 뭐 어떤 뭐 명사 같아. 모두 해결했어 하니까 해결을 꾸미는 것 같아. 해결하긴 했는데 모두 했어 이런 식으로. 이건 자꾸 한번 봐야 돼. 오른쪽에 보면 얘들아 품사 통령 예시도 있지. 합리적 뒤에 이다가 있잖아. 이런 것들. 그치? 다섯 뒤에 이다가 있잖아.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조사 싸움이야 결국에는. 몇 분 남았노? 좀 남았네. 옥토야, 영원! 영원은? 용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단어이다. 용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으며 이들은 다른 품사들과 달리 문장에서 사용할 때 그 형태가 그래서 얘가 가변어고 용언이고 동사, 형용사고 이래 된다, 그지? 야들은 용언이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용경이가 물은 것처럼 예쁜 꽃, 먹는 밥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예쁘다라는 먹다라는 용언에다가 용경아 여기 니은이라는 용경아 니은이라는 는이라는 어미를 붙인 거야. 어미를. 그래서 용경이가 봤을 때 마치 뭐 같아? 아까 우리 봤을 때 간형사 같지 해나요, 그렇지? 아까 했잖아. 마치 간형사처럼 우리가 낚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어미를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미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쁘다가 얘나 꾸미는 게 아니고 먹다가 꾸미는 게 아니고 예쁘다나 먹다의 간형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니은이나 많아. 뭐 는도 있고 니은도 있고 뭐 은도 있고 을도 있고 엄청 많거든. 아무튼 간형사가 아닌데 마치 간형사처럼 형태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어미를 붙여서 엄마들이 꾸미는 거지 요 형용사랑 동사가 꾸미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마치 동사, 형용사가 그럼 동사, 동사도 꾸밀 수 있네요. 봐요. 예쁜 꾸미잖아. 못 꾸미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얘들은 못 꾸며. 못 꾸미는데 얘들이 꾸미게 만들어주는 거야. 됐지? 자, 동사는 옥토야.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동작이나 자세가 있으며 동사는 자다, 가다처럼 스스로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 목적어 없는 게 필요 없는 게 자동사. 먹다, 알다처럼 동작이나 작용이 다른 대상에 미쳐 목적이 필요한 놈이 타동사. 형용사 는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형용사는 희다, 행복하다처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정상동사.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처럼 성질이나 상태 등이 어떠함을 가리키는 지시명사로 나뉜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본용어하고 보조용어는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면 알 것 같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아이고, 문법 너무 어렵다. D다, 야. 말을 많이 했지. 위에 거에서는, 아, 동생이 내 빵을 먹어버렸어. 밑에 건, 아, 동생이 내 빵을 먹어서 버렸어. 그럼 위에 먹다는 진짜 본래 용언으로 쓰니까 본용언. 위에 버리다는 진짜 뭔가를 버리다가 아니잖아. 그치? 보조적인 어떤 좀 서운하다 이런 의미니까 보조용언. 밑에 건 진짜 먹다, 진짜 버리다니까 본용언, 본용언. 뭐 이런 거야. 본용언, 보조용언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뭐 보조 동사도 있고 보조 형용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아, 용언의 활용. 아, 겁나 어렵고. 놔두고.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 상민아.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영어로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서술한다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100%. 자, 근데 첫째, 동사는 먹는다, 잔다처럼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에 선어만 의미 안 되는 사람. 얘나 되나? 선어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 얘기해. 안 돼, 빨리빨리 얘기해줘. 안 돼, 빨리빨리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얘나야. 먹다가 있어. 얘를 어간, 얘를 어미. 먹다, 먹네, 먹고, 먹는 할 때 앞에 부분을 어간, 뒤에 부분을 어미. 빨리 따라와. 안 적는 이는 쉽죠. 조금 따라와. 근데 내가 왜 중간에 아이고 씨 어시다 이거 얘나요 인경아를 적었어. 그럼 야도 어미. 그러면 어미가 두 개 있을 때 인경아 얘나야 끝에 오는 어미를 말에 끝에 오는 어미. 국어에서는 끝에 오면 거의 말 혹은 미 이런 말을 쓰거든. 그러면 이 어미는 얘나 영경아 어말 어미보다 먼저 오지. 먼저. 그러니까 먼저 선자를 써서 어말 어미보다 먼저 오는 어미. 그럼 내가 이 말을 적을 때 쌤이 얘를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왜? 얘는 앞에 목도 와야 되고 뒤에 어말 어미도 와야 되고 어간도 와야 되고 어말 어미도 와야 되고. 이해했어? 얘를 적을 때는 나는 이렇게만 적을 거야. 얘는 앞에 하나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 자, 그럴 때 먹다에서 는, 즉 먹는다에서 는, 얘가 선어말 어미. 잔다에서 니은, 자가 어간, 다가 어말 어미, 니은이 선어말 어미. 영경이 보여? 얘나 보이나 지금? 확실해? 내 말 안 들었는데? 잔다 해봐. 자가 뭐? 자가 뭐? 잔다에서 자가 뭐? 안 돼. 놓치면 안 돼. 모른다 하면 돼. 다시 설명해 주니까. 자, 먹는다 해서 먹이 뭐? 어간. 는이 뭐? 선어말 어미. 정확하게 해야 돼. 는이 뭐? 선어말 어미. 다가 뭐? 어말 어미. 똑같아. 잔다 해서 자가 어간. 안 변하는 게 어간. 앞에 있는 게. 니은이 선어말 어미. 그렇지. 다가? 그렇지. 그래서 선어말 어미 는이나 니은을 붙여보면 돼. 먹는다, 잔다 붙여보면 돼. 근데 예쁜다 안 돼, 얘들아. 예쁜다. 예쁘는다 안 돼. 우리 늙는다 돼 안 돼, 얘들아. 늙는다. 되지. 접는다 돼 안 돼. 안 되지.
하니까 늙다는 동사야. 젊다는 형용사야. 적어. 이씨. 다 적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씨, 다 돼. 뭐 나올지 모른다니까 동사는. 줄만 거 심으라고 적으라고 이 새끼야. 이거 줄만 꺾고 지기뿔라. 아, 괴놈 새끼가 적는 척만 하고 이 줄 꺾고 있어. 야, 얘나야, 칼 있나? 칼 없어? 가방에. 다음에 칼 갖고 와. 청도에서 소 한 마리 끌고 가라. 쥐기쁘게 찐 거 보면 청도 소 싸움 소가 이거 무슨 지 아나니? 천둥이라고 내가 아는 소가 한 마리인데 겁나 잘 싸워. 진짜요. 청도 소 싸움은 너무 무서운데 뿔로 막 들이박아 보면 상민 뒤진. 저거라니까 줄 긋고 있대 기놈 새끼. 뭐라 적었어 항민아? 늙는다. 어. 요 소나마라고 있으니 늙다는 뭔데? 동사. 동사. 젊다는. 적는다 안 되니까. 그래. 또 둘째. 먹자, 먹어라. 총류형, 명령형, 동사. 형용사는 안 돼. 동사는 의도, 뭐뭐려, 뭐뭐러. 형용사 안 돼. 간형사형 어미 방금 했다. 간형사형 어미 는하고 선어말 어미 는은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 짝대기가 다르다. 내 말 이해했나? 확실하지? 짝대기 왜 한 개고 두 개고 구분했나 지금 확실히? 얘나도 했고 상민 했고 옥도 되고 나이는 되고. 형용사는 크디 크다 멀다 멀다 같이 디나 나와 결합하여 반복을 이룰 수 있단다. 외워야 돼.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돼 얘들아. 오른쪽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동사 있다가 있고 형용사 있다가 있다. 오늘 좀 집에 있으라고 막 동사. 책상 위에 책이 있어라 안 된다. 반면에 없다는 형용사다. 그런데 없다는 동사처럼 활용하기도 한다. 얼마나 중요하노. 동사처럼 활용하는 없다. 지금 집에 없는 동생. 없다는 형용사인데 간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을 합니다. 특이하죠.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밑에 또 보면 뭐 피다, 뭐 보다, 모르다 뭐 이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고 해야 돼요. 아이고 뒤에 이제 문장 성분이 나오네. 18페이지까지 숙제. 그리고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의 개념 빨리 갈 겁니다. 이거는 쉬워서 19에서 아이씨 아는 문장하고 맞춤법하고 31까지 읽어요. 읽어. 한 5분 남았습니다. 오늘 했는 거 한 번만 읽고 가요. 얘는 어디로 가노? 청도로 가나? 그 삼촌한테 가나? 그럼 몇 시고? 어디 계시노? 가. 그럼 먼저 가서 가면서 차에서 읽어. 뭘 승민이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개놈 새끼야. 니도 가려고. 저도 집 멉니다. 야는 청도거든. 니 집 어딘데? 아, 저 건방지 이 새끼 저거. 니는 서면도. 야는 청도. 저기 청도, 경북 청도. 아이, 건방지 새끼들 뭐 다 가려고. 가, 그럼 가려고. 잠깐만 있어봐. 니 해냄 거 있지? 네. 거기서 품사 있어, 품사. 잠깐만, 얘나 잠깐만. 페이지예요. 찾아봐, 이씨. 가봐 죽겠구만. 가, 얘나 가. 다음 시간에 줄게. 일요일. 어이야.
없다. 이거 몇 쪽이고? 130쪽입니다. 130에 있나? 해갖고 와. 같이. 풀어서 그것도 해야 돼. 37에서. 속도 적었습니다. 다 하고 할까? 다 하고 해야 되겠다. 가라, 다 가라, 엄마. 가라, 잘 가라, 멀리 가버려. 아이고.